여러분 교재 24쪽에 순환을 배울 거예요. 순환.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제 동물과 에너지라는 단어 밑에 배우면서 우리 몸에 대해서 배우고 있는데, 지난번에 소화 배웠죠? 그렇죠? 소화. 음식물 영양소가 어떻게 소화가 되고, 소화가 왜 필요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흡수되고, 거기까지 배웠습니다. 오늘은 이제 순환. 우리 몸에서 순환하는 것은 혈액이에요. 혈액. 피. 그러니까 우리가 순환기관의 중심이라고 하면은, 순환기의 중심이라고 하면 심장이에요. 심장. 심장에서 펌프질을 통해서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피가 돌고 도는 거죠. 뭘 타고 도나면 혈관. 그래서 그것들에 대해서 배우는 게 이 단원이고, 이 순환 단원도 뭐 어렵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이제 기본적인 용어랑 그 다음에 그림, 걔네들의 구조와 기능에 대해서만 잘 기억하시면 돼요. 자, 그럼 일단 심장과 혈관에서 여러분들 교재에 24쪽에 보시면 예쁘게 나와 있는데, 일단은 거기에 첫 번째 물질을 운반하는 기능을 담당하는 게 순환계다. 심장, 혈관, 혈액으로 이루어져 있다. 그러니까 순환계는 뭐가 있대요? 심장, 그 다음에 혈관, 그 다음에 혈액으로 되어 있다. 혈액은 피죠? 피가 지나가는 게 혈관. 그리고 아까 얘기했듯이 우리 몸에서 펌프 작용을 통해서 온몸으로 피를 내보내는 데가 심장. 그래서 일단 심장부터 이제 들어갈게요. 심장. 심장은 지금 외우세요. 이심방, 이심실. 사람의 심장은 이심방, 이심실입니다. 자, 그럼 심방은 뭐고 심실은 뭐냐? 이게 중요하거든요. 심방은 혈액이 들어오는 곳. 그러니까 순환하는 거 돌고 도는 거니까 나가는 데가 있고 들어오는 데가 있겠죠. 심장으로 기준으로 했을 때. 심장으로 혈액이 들어오는 곳을 심방. 그럼 심실은 반대로 혈액이 심장으로부터 나가는 곳을 말해요. 자, 이거 외우셔야 돼. 자, 심방은 혈액이 들어오는 곳. 심실은 혈액이 나가는 곳. 이거 지금부터 외워놔야 돼. 나중에 여러분들 이거 헷갈려가지고 막 왔다 갔다 하시는데, 이걸 못 외우면 이제 순환에 대해서 이해를 잘 못하세요. 다시 한번. 심방은 혈액이 들어오는 곳, 심실은 혈액이 나가는 곳. 자, 그럼 혈관까지 한번 연결을 해볼게요. 우리가 심장에서 피가 나가요. 그럼 나가는 혈액이, 심장에서 나가는 혈액이 흐르는 혈관이 동맥이에요. 동맥 들어봤죠? 동맥. 그래서 혈액이 나가는 곳은 동맥과 연결되어 있다. 돼요? 그러면 뭐예요? 들어오는 곳은 심방은 정맥과 연결되어 있다. 이걸 외우셔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동맥 하면은 알란가 모르겠는데, 이렇게 봤을 때 여러분들 여기 보이는 혈관 있죠? 이거는 보통 정맥입니다. 정맥. 그리고 여러분들이 동맥과 정맥을 연결해주는 그 가느다란 혈관이 모세혈관. 그러니까 넘어지거나 했을 때 까져서, 쉽게 말해서 까져서 피가 나는 부분은 보통 모세혈관이 끊긴 거고요. 정맥은 우리 눈에 보이는 여기 보이는 푸른 색깔, 이게 정맥입니다. 동맥은 아무래도 심장에서 혈액이 나가는 곳이다 보니까 혈관벽이 두껍고 탄력성이 강하고 몸속 깊은 곳에 있기 때문에 우리 눈에는 겉에서 잘 안 보입니다. 아시겠죠? 이거 뒤에서 또 설명을 할 거예요. 지금 알아야 되는 건 이거예요. 자, 심장은 심방과 심실로 되어 있다. 심방은 혈액이 들어오는 곳, 심실은 혈액이 나가는 곳. 거기서 심방은 정맥과 연결돼요. 들어오는 혈관이 정맥이에요. 그 다음에 심실은 나가는 혈관이 동맥과 연결되어 있다. 이 동맥과 정맥은 누가 연결해준다? 모세혈관이 연결해준다. 여기까지 기억을 하셔야 돼. 알겠냐? 아시겠어요? 자, 그러면 심방, 여러분들 이제 그림을 보시면, 이 그림은 시험에 꼭 나와요. 자, 이렇게 해서 대충 저는 그렇게 여러분들 교재 보시고 파악해 두세요. 이렇게 해보세요. 방실. 뭐라고요? 방실. 무슨 말이냐? 여기가 우심방, 우심실. 좌심방, 좌심실이에요. 이거 오른손 아닙니까? 여기 오른손이잖아요. 근데 왜 좌예요? 그러니까
내 심장을 내가 보는 게 아니라 상대방의 심장을 본다 그래가지고 좌우가 바뀌어 있는 거여서 우심방, 우심실, 좌심방, 좌심실 이게 헷갈리지 마세요. 위에가 방실, 방실. 그러면은 일단은 심장에서 순환에서 심장 그림하고 혈관 그림이 같이 나올 텐데 여러분들이 제일 먼저 하셔야 되는 건 방실, 방실 찾는 거예요. 방실, 방실. 우심방, 우심실, 좌심방, 좌심실. 그 다음에 혈관을 연결하세요. 뭘 연결하라고요? 혈관. 자, 심장이 이렇게 있으면 출발은 순환이기 때문에 돌고 돌기 때문에 처음과 끝이 없어요. 끊임없이 도는 거야. 우리가 태어나서 여러분들 심장이 벌렁거리기 시작해서 언제까지 벌렁거릴까요? 그렇죠. 이제 우리 생을 마감할 때까지 심장은 멈추지 않고 계속 뜁니다. 우리 잘 때나 공부할 때나 뭐 할 때나 다 항상 멈춘 순간 가는 거예요. 그래서 심장이 뛰면은 여러분들이 어디를 보시냐면 좌심실을 먼저 보세요. 좌심실. 좌심실이 여러분들 그림 보면 이 혈관벽이 혈관벽이란다. 심장의 이 근육이 가장 두껍게 되어 있어요. 어떻게 되어 있다고요? 가장 두껍게. 왜? 이 좌심실에서 강하게 눌러서 머리부터 발끝, 팔끝까지 혈액을 내보내기 때문에 그래요. 자, 아까 위에서 했죠? 심실은 혈액이 나가는 곳. 그럼 좌심실과 이렇게 연결된 혈관이 있을 거예요. 좌심실과 연결된 이렇게 되어 있는 혈관이 있어요. 좌심실과 연결된 이렇게 된 혈관이 바로 뭐냐면 나가면 동맥이니까 동맥인데 온몸으로 나간다 그래서 대동맥이라고 그래요. 대동맥. 여기 이제 온몸에 모세혈관이 있을 거예요. 온몸에 모세혈관, 대동맥. 이거 그림 다시 한번 정리할 거예요. 지금 머릿속에 생각을 해야 되는 게 좌심실과 연결돼서 나가는 혈관이 동맥이다. 여러분들이 이제 나중에 학원에 와서 같이 공부할 때는 그 그림을 보면서 자세히 설명할 텐데 지금은 이렇게만 설명을 할게요. 자, 그럼 온몸의 모세혈관에서 이 물질교환을 하고 자, 어디로 들어오냐면 쭉 해서 방으로 들어옵니다. 우심방으로. 들어오면 동맥, 정맥, 들어오면 정맥. 그래서 이게 이름이 대정맥. 이거 뒤에서 다시 한번 정리할 거예요. 걱정하지 마세요. 지금은 이제 보세요. 그러니까 이 심장 그림만 이렇게 따서 나와 있는 그림이 있어요. 그거는 정맥, 그러니까 이렇게 들어온 거 우심방과 연결되면 정맥인데 우심방과 연결된 건 대정맥이다. 이렇게 머릿속에 기억하셔야 돼요. 다시 한번 정리하면 좌심실에서 나가요. 나가는 게 대동맥. 그러니까 여기 있는 혈관이 대동맥이겠죠. 이렇게 쭉 다. 근데 우심방으로 들어올 텐데 들어오는 곳은 정맥, 대정맥이다. 그 다음에 끝이 아니죠. 이게 온몸을 지나고 여러분들이 요거 순환 끝나면 배울 텐데 우리가 산소 기체를 들이마시고 이산화탄소 기체를 내뱉죠. 그게 호흡기관이거든요. 그 호흡기관의 중심이 어디냐면 폐예요, 폐. 그래서 폐로도 한번 나갑니다. 그러니까 폐에서 기체 교환을 위해서 이 우심방에 들어온 피가 우심실한테 전달을 해요. 우심실은 다시 펌프질을 그러니까 수축을 하면 피가 나가겠죠. 이 나가는 데가 바로 폐예요, 폐. 그럼 폐의 모세혈관에서 기체 교환을 하고 무슨 기체를 갖고 들어올까요? 산소 기체를 가지고 어디로 들어가냐면 좌심방으로 이렇게 들어오는 거예요. 그림이 조금 위에를 내가 예쁘게 안 해가지고 지금 이제 보기가 좀 그런데 여러분들이 지금 알아야 되는 거는 이 혈관 연결된 건 뒤에서 다시 정리할 거고요. 이 부분만 자세히 보시면 돼요. 자, 다시 한번 여러분들 교재 25쪽에 2번 같은 그림을 보시면 돼요. 자, 거기 보면 자, 여기 한번 써줄게요. 여러분 책을 펴보고 같이 공부하셔야 돼요. 교재 25쪽에 문제 2번. 그 그림 보면 A, B, C, D 해가지고 가나다라 나와 있죠. 요때 찾는 방법이 방실. 그러니까 좌심방, 아이고, 틀렸죠. 여기가 좌심방, 좌심실. 이렇게 실수하면 안 돼요. 우심방, 우심실. 그러니까 방실 먼저 기억하고 이거부터 찾아야 돼 이게. 그다음에 머릿속에 뭐 해야 된다? 아까 얘기했던 심방은 혈액이 들어오는 곳이다. 심실은 혈액이 나가는 곳이다. 이걸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러면은 지금 여러분들이 이 책에는 A, B, C, D로 되어 있는데 D 부분 있죠. 좌심실. 여기를 누른다고 생각하세요. 뭐 한다고? 여기를 수축해서 누른다. 내가 심장을 누를 것이다. 그럼 누르면 피가 어디로 나가냐면 그림을 잘 보시면
나로 나가게 됩니다. 어디라고요? 나. 여러분 교재에 나와 있는 나. 나가 바로 대동맥이 되는 거예요. 대동맥.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좌심실을 누르면 거꾸로 위로 좌심방으로 가면 죽어요 사람. 피가 거꾸로 오면 죽으니까 한 방향으로 흘러요. 그러니까 좌심실에서 대동맥으로 나가는데 거꾸로 오면 내가 방금 전에 죽을 수도 있다 그랬죠. 그 사이에 거꾸로 흐르죠. 누르면 위로 올라가는 거 아니에요? 그래 거꾸로 흐를 수도 있기 때문에 거기에 보면은 이 있죠. 이 요렇게 이게 톱니바퀴라 그래야 되나? 이게 뾰족하게 튀어나온 이가 있어. 이 기호의 이가 바로 판막이에요. 요 놈도 되게 중요해요. 판막. 혈액의 역류, 거꾸로 오는 것을 방지해준다. 거꾸로 오는 것을 방지해. 역류라는 말이 어려운 친구는 거꾸로 오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여기가 수축하면 여기가 닫히는 거예요. 그럼 피는 이쪽으로밖에 못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좌심실을 수축하면 대동맥. 다시 한번 좌심실에 연결되는 혈관을 대동맥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오케이? 그 다음에 이제 미안해요. 거꾸로 오면 안 되니까 판막이 거꾸로 오는 걸 방지해준다. 대동맥은 아까 여기 대동맥하면 쭉 지나서 온몸의 모세혈관 지나서 대정맥을 타고 어디로 온다? 우심방.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A하고 연결되는 것이 지금 여러분들 책에 보면 가라고 하는 부분이에요. 가. 가가 이렇게 두 군데 있을 텐데 가가 대정맥이에요. 이름을 꼭 외우셔야 돼. 그거 어떻게 외우냐? 이걸 순서를 다 외워야 되냐? 순서도 중요한데 이 위치를 보세요. 방실 먼저 하세요. 그 다음에 머리로 생각을 해야 돼. 좌심실을 보고 심실은 나간다. 나가면 동맥이다. 근데 좌심실은 제일 두꺼워서 온몸으로 내보내기 때문에 대동맥이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그럼 온몸의 모세혈관에서 이제 이 물질 교환을 하고 어디를 통해서 들어와야 되니까 방으로 들어와야 되니까 대정맥을 온몸으로 들어왔으니까 대정맥 이렇게 돈다. 그럼 우심방은 우심실한테 피를 내보내줍니다. 항상 심방은 심실한테 피를 줘요. 그 다음에 이제 생각을 하셔야 돼요. 우심실을 또 눌러요. 심실은 나가는 거니까. 누르면 여러분들 교재상에 봤을 때 이렇게 나갑니다. 여기가 다예요. 다가 어디로 간다? 폐로 간다. 그래서 폐동맥이 되는 거예요. 폐동맥. 그러니까 심실은 나가는 곳. 나가면 동맥. 그런데 우심실은 어디로 간다? 폐로 간다. 기체교환을 위해서 폐로 간다. 그럼 폐에서 산소를 들이마시고 이산화탄소 내뱉겠죠? 그러면 산소를 가지고 어디로 들어오나요? 그렇죠. 방으로 들어오겠죠. 방. 그럼 방으로 들어오는 위치가 가나다라 중에 어디 뭐만 남았어요? 그래서 라죠. 라. 그래서 라가 들어오니까 정맥인데 무슨 정맥? 폐에서 들어온다라서 폐정맥이 되는 거예요. 이게 복잡해 보이는데 여러분들 그 교재를 보시면서 차분히 써보시면 돼요. 아시겠어요? 자, 이렇게 정리가 다 됐으니까 다시 한번 정리를 할게요. 머릿속에 기억해야 되는 게 중요하니까 이것만 알면 여기 순환은 되게 껌이에요. 되게 쉬워요. 자, 심장은 우리가 이심방, 이심실로 되어 있다. 그럼 심방은 뭐 하는 곳이다? 혈액이 피가 들어오는 곳이다. 심실은 뭐다? 혈액이 나가는 곳이다. 똑같은 거 다시 한번 복습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꼭 외워야 되니까. 자, 혈액이 나갈 때는 나가는 곳은 뭐하고 연결된다? 그렇죠. 동맥과 연결되어 있다. 반대로 혈액이 들어온 건 뭐하고 연결되어 있다? 그렇죠. 정맥과 연결되어 있다. 여기가 이게 기본이에요. 그 다음에 동맥과 정맥을 연결하는 거는 여러분들이 잘 알듯이 모세혈관이다. 그래서 이제 심장 그림이 나오든 전체적인 그림이 나오든 여러분들이 그대로 보고 하시면 돼요. 자, 만약에 심장 그림만 딱 나왔다. 아까 우리 방금 연습했던 25쪽에 2번 같이. 그러면 어떻게 하라? 방실. 좌우 헷갈리지 마시고 여기가 우심방, 우심실. 여기가 좌심방, 좌심실. 되겠죠? 어렵지 않죠? 그 다음에 뭘 생각해라? 심실은 혈액이 나가는 곳. 다시 한번 심실은 혈액이 나가는 곳. 그럼 좌심실을 눌렀다고 하면 피가 이쪽으로 쭉 나갑니다. 여기가 대동맥. 그러면 이제 온몸에서 온몸에 있는 모세혈관을 지나서 어디로 들어온다? 방으로 들어온다? 실로 들어온다? 그렇죠. 방으로 들어온다. 이게 들어오는 게 대정맥.
되죠. 그 다음에 이제 우심방은 다시 우심실. 우심실에서 또 누르면 피가 나가는데, 나가는 게 나가면 동맥이다. 그 다음에 모세혈관 지나서 어디로 들어온다? 방으로 들어와야지. 어디로? 좌심방으로. 오면 정맥. 간단하게 보면 이렇게 하시면 돼요. 복잡해 보이는데 사실상 여기만 잘 외워두시고 그림은 이렇게 길찾기로 이제 뒤에 이렇게 하시면 돼요. 어려운 거 한 개도 없습니다. 응? 됐죠? 그럼 책에 따라 보면은 이제 혈관이 나와 있는데, 혈관은 그냥 이제 책대로 할게요. 혈관은 보면 크게 뭐가 있냐? 동맥과 정맥과 모세혈관이 있는데, 여러분들 그림으로 봤을 때 동맥, 정맥, 모세혈관 중에 제일 두꺼운 게 누구 같아요? 혈관벽이 두꺼운 게. 그렇죠. 동맥이죠, 동맥. 왜 두껍냐? 심장에서 나가니까 그 강한 압력을. 자, 심장은 여러분들 잘 아듯이 가슴 쪽에 있는데 머리부터 발끝까지 피를 내보내려면 아주 강한 압력으로 보내야 된다는 거죠. 강한 압력. 그러니까 그거를 버티기 위해서 동맥은 몸속 깊은 곳에 혈관벽이 두껍다라는 거. 그림에 나와 있죠. 보시고. 정맥은 자 심장으로 다시 들어올 때 강하게 들어오면 심장이 어떻게 되겠어요? 아프겠죠. 아야할 수 있겠죠. 심장이 아야할 수 있어. 그러니까 최대한 혈압을 낮추어서 느리게 들어오는데, 이게 생각을 해보세요. 사람이 이렇게 서 있는데 발끝에서 피가 심장까지 올라와야 돼요. 근데 혈압이 낮으면 올라와요, 못 올라와요? 못 올라올 수 있겠죠. 올라오다가 중력에 의해서 아래로 내려갈 수도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정맥은 여러분들이 그림을 보시면 되게 잘 알겠지만 이렇게 돼가지고 가운데 요런 놈이 하나 있어요. 이거 엄청 중요한 놈이거든요. 요거 보고 여러분들이 정맥인 거 찾아야 돼요. 요 놈이 바로 뭐냐면 아까도 잠깐 심장에서 얘기했지만 혈액이 거꾸로 오는 것을 방지하는 판막이 군데군데 있어요. 그러니까 올라오다가 이게 이렇게 되는 거예요. 피가 올라가다가 아니지, 동맥에서 정맥에서 이렇게 내려가는 건데 지금 그림상으로는 이게 거꾸로 갈 때는 이게 닫히는 거예요. 이렇게 닫혀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거꾸로 못 가게 하는 거예요. 한 방향으로만 흐르게 해주는 놈이 판막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모세혈관은 여러분들 그림 보시듯이 뭐처럼 되겠어요? 마치 그물처럼 얇은 한 겹의 막이죠. 이 모세혈관은 주변에 세포들하고 조직세포들하고 기체 교환을 합니다. 물질 교환. 산소와 영양소를 주고 이산화탄소 노폐물 받아들이고. 그래서 혈관벽이 얇고 단면적이 넓게 돼 있어요. 오케이? 그럼 여기까지 어려운 건 없죠. 그 다음에 여러분들 이제 학교 시험 문제 또 자주 나오는 게 이런 건데, 혈관벽의 두께를 있는 그림 그대로 보시면 누가 제일 두꺼워요? 동맥, 모세혈관, 정맥 중에. 그렇죠. 동맥이 제일 두껍습니다. 그 다음이 정맥이고요. 모세혈관이 제일 얇죠. 물질 교환을 위해서 얇은 막으로 되어 있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고. 두 번째, 혈압을 비교해보면, 자, 혈압이 뭔지 알죠? 이 혈압. 맥박도 여러분들 느끼는 부분이 어디냐면 동맥이죠, 동맥. 그 다음이 모세혈관이에요. 정맥이 혈압은 가장 낮습니다. 왜? 심장으로 들어올 때 강하게 들어오면 안 되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속도는 누가 가장 빠를까요? 그렇죠. 속도는 동맥이 가장 빠릅니다. 그 다음이 정맥이에요. 그 다음에 모세혈관에서 가장 느려요. 왜? 느리게 이제 보시면 넓게 이제 다 펴지면서, 그물처럼 퍼지면서 느리게 지나가면서 물질 교환을 하기 때문에. 여기까지 조금 기억을 해 두셔야 돼요. 뭐 그림 찾는 건, 혈관 그림 찾는 건 상당히 쉬운데 여러분 요 나머지 내용들도 잘 알아두셔야 돼요. 다시 한번 정리하면 혈관벽이 두껍고 탄력성이 크다, 동맥. 그 다음에 혈압이 매우 낮아 군데군데 판막이 있다, 정맥. 그 다음에 주변에 조직세포라든가와 물질 교환을 한다, 조직세포 사이에서 물질 교환을 한다 라고 하면 모세혈관. 아니면 한 겹의 얇은 막으로 되어 있다. 그게 모세혈관이다. 이거 구분할 수 있겠죠? 뭐 어려운 부분 아니라고 봅니다. 여러분들 이제 책에 24쪽, 25쪽 내 얘기를 한 거고요. 자, 그 다음에 26쪽 혈액이 있는데, 혈액을 하기 전에 그 밑에 혈액의 순환부터 할게요. 혈액의 순환. 혈액의 순환. 우리 배운 거 이제 다시 한번 복습한 거예요. 혈액의 순환. 순환은 크게 체순환하고 폐순환이 있어요. 체가 무슨 소리냐? 체라는 말 안 쓰죠. 요즘에 또 책에는 온몸 순환으로 나올 거예요. 그 다음에 폐순환이 있어요. 자, 요거는 그림이 또 오히려 쉬워요. 아까 그 심장 그림 어려웠는데 요건 쉬운 게 이렇게 그냥 나누시면 돼요.
자, 이게 심장이라고 칩시다. 뭐라고 하라고요? 심장 나오면 무조건 방, 실, 방, 실부터 씁니다. 무조건. 시험 문제 꼭 나오니까. 그 다음에 이게 우, 심, 방, 우, 심, 실. 좌, 심, 방, 좌, 심, 실이죠. 자, 순서는 없겠지만 순하니까 좌심실부터 보면 편하다 그랬죠. 좌심실을 내가 누를 거예요. 뭐 한다고 누를러요. 그럼 피가 이렇게 지나가. 이렇게. 피가 이렇게 지나가. 그럼 심, 실은 혈액이 들어오는 곳, 나가는 곳. 그렇죠. 나가는 곳. 나가는 곳이는 동맥, 정맥. 그렇죠. 잘했어요. 동맥. 그래서 동맥인데 어디로 나가냐. 여기 밑에 친절하게 써있어요. 온몸이라고. 온몸의 모세혈관이라고 시험 문제에도 보통. 그러니까 온몸에 모세혈관을 하니까 대자 붙여서 대동맥이라고 하는 거예요. 대동맥. 자, 대동맥에서 이제 온몸에 모세혈관에서 기체교환을 했어요. 물질교환과 기체교환을 했어요. 그러면 이제 갖고 들어와야지. 어디로 들어온다? 방으로 실로. 그렇죠. 방으로 들어온다. 우심방. 그럼 들어오면 대정맥. 자, 그럼 보세요, 지금. 심장 좌심실에서 출발을 해서 쭉 따라가서 대동맥을 지나서 온몸의 모세혈관을 지나서 대정맥을 지나서 우심방으로 들어왔네요. 심장에서 나가서 온몸을 지나서 심장으로 다시 들어왔죠. 이게 바로 체순환인 거예요. 온몸순환이라고 하는 거. 온몸을 돌아서 온몸순환. 이게 시험 문제 두 가지 유형으로 나와요. 이 그림을 주고 모형을 주고 순서를 찾아라. 가나다라 뭐 A, B, C, D 하겠죠. 그럼 여러분들이 그냥 따라가시면 돼요. A, B, C, D 가나다는 필요 없이 여기서 좌심실부터 슥 따라가시면 돼요. 근데 이거 좀 어렵게 이제 이름으로 나오는 경우 좌심실에서 출발해서 심실은 나가니까 동맥, 온몸으로 나갔으니까 대동맥, 모세혈관, 대정맥, 우심방. 이게 체순환이다. 되겠죠? 어렵지 않죠? 그 다음에 또 어디로 가냐면 우심방은 우심실한테 피를 줘요. 그럼 우심실을 또 눌렀다고 칩시다. 누르면 피가 이렇게 나갑니다. 어디로? 폐로 나갑니다. 폐. 그래서 폐의 모세혈관. 자, 아까도 얘기했죠? 중요한 거 심실은 혈액이 나가는 곳. 나가면 동맥, 정맥. 그렇죠? 나가면 동맥. 그런데 어디로 나갔어요, 지금? 폐로 나갔으면 여기다 폐만 붙여주면 돼요. 폐만. 폐동맥. 그 다음에 이산화탄소 내보내고 산소를 가지고 들어오면 어디로 들어온다? 그렇죠? 방으로. 좌심방으로 들어온 거. 좌심방으로. 좌심방으로. 그럼 뭐야? 동맥, 정맥. 들어오면 정맥. 어디서 들어왔다? 폐에서 들어왔으니까 폐정맥. 간단하죠? 어려운 거 없습니다. 그럼 보세요. 우심실에서 출발을 해서 우심실을 눌러서 폐동맥을 타고 폐의 모세혈관을 지나서 기체혈관한테 폐정맥을 지나서 좌심방으로 들어왔다. 이게 무슨 순환? 폐순환인 거예요. 그러니까 되게 간단해요. 여러분들 심실에서 나가고 심실은 동맥, 그 다음에 모세혈관, 정맥을 통해서 심방으로 들어온다만 기억하시면 돼요. 이게 온몸을 재서가 온몸순환. 이걸 따지러 가면 우리 친구들 중에 여기서 막 출발하려고 위에서 심방에서 출발하려고 하는데 아니에요. 심실에서 출발하세요. 심실에서. 그리고 또 이걸 누르면 위로 가는 거 아니에요. 근데 심실에서 심방 가면 아까 얘기했죠. 죽을 수 있다고. 이건 절대 안 돼요. 중간에 뭐가 있다? 아주 중요한 부분. 이거 두 개를 막아주는 판막이라고 하는 부분이다. 판막. 그래서 혈액이 거꾸로 흐르진 않는다고요. 그러면 이제 폐순환을 찾으라 그러면 어디? 폐순환은 우심실에 출발하면 되겠거나 우심실에 출발해서 누르니까 나가면 동맥, 어디로? 폐니까 폐 붙여주고 폐모세혈관 지나서 들어오면 정맥인데 폐에서 들어오니까 폐, 정맥에서 좌심방으로 들어오는 거. 어렵지 않죠? 이렇게 지나가는 거. 여러분들 충분히 연습 한번 해보시고 거기 27쪽에 교재 27쪽에 8번 같은 그림 보면 심실을 먼저 찾으세요. 여기서부터 그냥 쭉 따라가는 거 가나다라 경로 쓰시면 돼요. 여기도 마찬가지. 폐순환하면 우심실에서 출발해서 이렇게. 체순환은 좌심실에서 출발해서 이렇게. 근데 이름은 어떻게 하나? 방실. 나가면 동맥, 들어오면 정맥. 나가면 동맥, 들어오면 정맥. 대신에 이제 온몸으로 나가면 대자 붙여주고, 폐로 가면 폐자 붙여주면 끝. 아주 간단하죠? 어려운 거 하나도 없습니다. 그 다음에 학교쌤 이런 거 물어볼 수 있어요. 이제 이 온몸의 모세혈관은, 이 체순환은, 즉 온몸순환은 조직세포하고 물질교환. 네? 모세혈관과 조직세포의 물질교환. 폐에서는 폐포와, 이거는 이제 호흡에서 다시 배워요. 폐포하고 모세혈관 사이의 기체교환. 그러니까 산소를 들이마시고 이산화탄소 내보내는 거죠.
그 다음에 이거 조금 어려운 말인데 여기서 이제 친구들이 또 엄청 헷갈려 하시더라고. 정신 차리고 들으세요. 피 중에 동맥혈이라고 있어요. 동맥혈. 그러면 정맥혈도 있어요. 정맥혈. 자, 여러분들이 이거 두 개를 헷갈리는 친구가 많은데 동맥과 동맥혈은 글자가 똑같아요? 달라요? 다르죠? 어디가 달라요? 그렇지. 여기는 동맥혈이라고 하는 혈이 무슨 혈자인지 알죠? 다 피예요. 피. 동맥피. 피고 이 대동맥은 동맥이 끝났잖아. 동맥은 그냥 혈관. 피가 지나가는 길이에요. 길. 그냥 혈관. 근데 동맥혈은 그 안에 지나가는 피를 말하는 거야. 피. 근데 동맥혈은 특별히 뭐가 많으냐면 산소가 풍부한 산소가 많은 혈액을 동맥혈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정맥혈은 반대로 산소가 부족하겠죠. 왜 부족하나요? 여기서 이렇게 와서 산소를 조직세포한테 준 거야. 호흡에서 배울 텐데 이 조직세포에서는 그럼 미토콘드리아 기억나죠? 미토콘드리아. 거기서 산소와 영양소를 가지고 에너지 만들어서 여러분들 지금 생각하고 움직이고 활동하는 것이야. 그러면 이제 아무것도 안 나오면 좋은데 노폐물이 나온다고요. 찌꺼기가. 그러면 이산화탄소하고 노폐물을 다시 받아서 갖고 오기 때문에 정맥혈은 산소가 부족하고 이산화탄소가 많은 거예요. 그럼 이산화탄소가 어떻게 돼? 버려야 될 거 아니냐. 그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보세요. 산소를 가지고 어디서 오냐면 폐에서 산소를 가지고 오겠죠. 그러면 이 폐 정맥 보여요? 좌심방, 좌심실, 대동맥, 온몸의 모습 여기까지 이렇게 해서 산소를 갖다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여러분들이 시험 볼 때도 이렇게 자르시면 돼요. 이거에 잘라서 이거 시험 문제 이 그림이 바뀔 일이 없으니까 이쪽이 동맥혈. 다시 한번 강조하는데 혈은 피야. 산소가 많은 혈액을 동맥혈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시험 문제 동맥혈이 흐르는 곳이 어디냐 그러면 이제 오른쪽 찾으시면 돼요. 폐에서 산소 갖고 오지. 폐정맥, 좌심방, 좌심실, 대동맥, 온몸의 모세혈관 빼고 대동맥까지구나 이렇게. 여기는 이제 산소를 내주고 받으니까. 그럼 반대로 정맥혈은 어디겠어요? 반대편이죠. 이산화탄소를 가지고 들어와서 여기서부터 대정맥, 우심방, 우심실, 폐동맥까지 정맥혈이. 나중에 이 시험 공부하시다가 혹은 학교에서 시험 보시다가 착각하는 친구들이 이거예요. 폐정맥에는 동맥혈이 흐른다 라고 하면 맞는 말이에요? 틀린 말이에요? 그렇죠? 맞는다고 동그라미를 쳐야 되는데 그거를 폐정맥? 정맥인데 왜 동맥혈이야? 틀렸어. 이러는 친구들이 너무 많아요. 잘 기억해야 돼. 폐정맥에는 정맥이라고 하는 거는 들어와서 정맥이에요. 어디로? 심장으로 들어오니까 정맥인데 뭘 갖고 들어왔어요, 얘가? 그죠? 산소를 가지고 들어온 거예요, 산소를 가지고 들어왔기 때문에 폐정맥에도 산소가 풍부한 동맥혈이 흐르는 거예요. 나는 너무 어려워하는 친구는 어려운 거 아니지 생각을 하라. 산소 갖고 들어왔으니까 이렇게 산소 많고 산소 주고 그래서 이 오른편이 동맥혈. 반대로 폐동맥에는 이산화탄소가 많은 정맥혈이 흐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맥에는 동맥혈, 정맥에는 정맥혈이라고 외우면 안 된다고. 아시겠죠? 시험 문제 그 보기에 1, 2, 3, 4, 5번이나 기억님 디귿에 아주 자주 나오는 얘기 중에 하나예요. 동맥에는 동맥혈만 흐른다. 틀린 말이라고요. 동맥인데도 불구하고 정맥혈이 흐르는 경우 있고, 정맥에는 정맥혈만 흐른다 아니죠. 혈은 피라고 생각하라 그랬죠. 피. 동맥혈자 들어가면 피는 산소가 많은 혈액이다. 이렇게 생각해요. 동맥을 지나가는 피가 동맥혈이 아니야. 산소가 많은 혈액이 동맥혈이다. 이렇게 기억을 꼭 하셔야 돼요. 알겠죠? 순환 어려운 거 아니니까 한번 연습해 보시고 과제 나가는 거 한 번 더 연습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혈액 남았어요. 혈액. 원래 이제 작년 책만 해도 혈액이 제일 먼저 나왔는데 여기는 중간에 혈액이 나왔네요. 뭐 상관이 없습니다. 혈액이면 피죠. 피. 우리가 피를 뽑습니다. 피를 뽑아서 시험관에 이렇게 담아서 원심 분리기 같은 이렇게 돌아가는 기계에 넣어두면 이렇게 아래로 가라앉는 놈이 있고요. 위로 뜨는 약간 누리끼리한 액체 성분이 있어요. 그래서 혈액은 이 아래 성분이 혈구라고 해요. 혈구. 그 다음 위에 또 성분이 혈장이에요. 혈장. 혈액하면 여러분들이 생각했을 때 제일 많이 들어있는 게 물이죠. 물. 빨간 피잖아요. 빨간 피. 핏물. 그러니까 혈장은 대부분 액체 성분이에요. 액체 성분.
물. 그 다음에 혈구 안에는 다시 세 가지. 여러분 들어봤을지 모르겠지만 백혈구, 적혈구, 그 다음에 혈소판이라고 하는 놈이 있어요. 그러니까 혈액에서 세포 성분이 혈구, 액체 성분이 혈장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 그림보다는 이 그림이 많이 나와요. 시험 문제. 이게 혈액의 일부분을 이렇게 본 거다. 현미경이라든가 수로. 그럼 가운데 여러분들 책에도 보시면 이렇게 커다란 놈이 뭐 하나 있어요. 그 다음에 원반형으로 이렇게 많이 보이는 애들이 있어요. 빨간색인데 학교 시험지는 어차피 흑백이죠. 그래서 원반형으로 이렇게 많이 보이는 애들이 있어요. 그 다음에 약간 별처럼 생겨가지고 이렇게 조그만 애도 있어요. 자, 그러면 이게 보세요. 이 가운데가 가장 커다란 놈이 백혈구. 그 다음에 원반형으로 생긴 애가 적혈구. 별처럼 생긴 애가 혈소판. 그럼 나머지 부분 보이죠? 이게 다 혈장이에요, 혈장. 그러니까 혈장, 액체에 혈구들이 떠다닌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오케이? 어려운 그림 아니죠? 그러면 얘네들이 기능을 또 아셔야 돼. 백혈구는 식균 작용을 합니다. 식균 작용. 식균이 뭐예요? 세균을 잡아먹는 작용을 한다. 우리가 상처가 나거나 그러면은 어떤 외부에서 뭐 세균 같은 게 들어올 수 있죠. 그러면 이제 백혈구들이 이 세균을 잡아먹겠구나 해가지고 백혈구들이 그 세균을 죽여주는 식균 작용을 하는 거예요. 침입한 세균을 잡아먹는 거예요. 그래서 염증이 생기거나 이런 사람들은 정상인에 비해서 이 백혈구의 숫자가 조금 증가하는 경향을 보입니다. 그 다음에 그 옆에 있는 이제 제일 많이 보이는 적혈구는요, 빨간색 적자죠. 피가 빨갛게 보이는 이유가 이 적혈구 때문이에요. 원래 아까 혈장은 약간 누리끼리한 액체라고 그랬죠. 적혈구 때문에 빨갛게 보이는데 이 적혈구가 아주 중요합니다. 산소를 운반해주는 놈이에요. 뭘 운반한다고요? 산소 운반, 적혈구. 적혈구 안에 사실 헤모글로빈이라고 하는 놈이 이 산소를 운반해주는데 이 헤모글로빈의 주성분이 철입니다. 철. 그래서 여러분들이 양치하거나 혹은 아니면 입에서 상처가 약간 났을 때 약간 쇠맛을 느낄 때가 있잖아요. 그게 이제 이 적혈구의 맛입니다. 이 헤모글로빈 성분, 철 성분 때문에 약간 쇠맛이 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적혈구는 산소 운반한다라는 것만 꼭 기억하시면 돼요. 그래서 적혈구 숫자가 너무 적다. 정상인에 비해서. 그러면 이제 빈혈 같은 게 올 수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혈소판은 혈액의 응고작용. 여러분들이 상처가 나면 뭐 넘어져서 다치거나 하면은 어떻게 돼요? 피 딱지가 생기죠? 여기 상처 나가지고 피가 내리다가 계속 줄줄줄 새는 게 아니라 피 딱지가 생기죠? 그 피 딱지가 생기게 응고, 딱딱하게 굳게 만드는 게 혈소판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뭐 어려운 거 없죠? 다시 한번, 백혈구는 식균작용, 세균을 잡아먹는다. 우리 몸속에 침입한 세균을 잡아먹는다. 적혈구는 산소 운반, 실질적으로 적혈구 안에 헤모글로빈이라고 하는 놈이 산소를 운반해주는 놈이다. 그 다음에 혈소판은 혈액의 응고작용에 관여한다. 뭐 되게 간단합니다. 나머지 혈장은 뭐하냐? 자, 산소를 제외한 뭐 영양소라든가, 그 다음에 노폐물, 이산화탄소를 운반해줘요. 그러니까 산소만 적혈구가 운반해주고 나머지는 혈장. 어차피 주성분은 이제 물이니까 얘네들이 운반을 해줍니다. 그 다음에 그쵸, 요 정도만 기억을 하셔야 되겠네요. 네? 운반을 해준다. 주성분은 물이다. 됐죠? 뭐 혈액은 어려운 거 없습니다. 그래서 요 그림이 시험 문제 많이 나오니까 각각의 구조와 기능을 반드시 기억하세요. 한 번 더 정리하면 우리가 피를 뽑아서 원심분리기라는 데 넣어서 보면 아래로 가라앉는 세포 성분. 무슨 성분? 이거 얘네들 세포예요. 세포 성분인 혈구와 액체 성분인 혈정을 나눌 수 있습니다. 혈구 안에는 식균작용을 하는 핵이 있습니다. 가운데 커다란 핵이 있는 백혈구와 식균작용을 하는 백혈구와 그 다음에 산소를 운반해주는 적혈구 안에 산소 운반하는 건 실제적으로 헤모글로빈이라고 하는 놈이에요 라고 기억하시면 되겠고, 우리가 상처가 났을 때 피를 굳게 하는 혈액 응고작용을 하는 거는 혈소판이라고 하는 조그만 아이들입니다. 나머지 성분은 다 뭐다? 혈장이라고 하는 거예요. 물로서 그 위에 얘네들이 떠다니고 영양소와 노폐물과 이산화탄소를 운반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라고 기억하시면 돼요. 그래서 요거는 뭐 어려운 거 한 개도 없어요. 그럼 여러분들 그림 봤을 때 백혈구, 적혈구, 혈소판 중에 누가 제일 커요? 그죠? 백혈구가 제일 크죠? 이런 것들을 이제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혈구가 많아요, 혈장이 많아요? 이 그림 보면 내가 좀 대충 그렸지만 혈장이 조금 더 많습니다. 이런 것들 보면 여러분들이 문제를 충분히 풀 수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됐죠? 그래서 오늘 순환을 배웠는데 순환 내용이 처음 들어보는 얘기들이 좀 있어서 어렵다고 느껴지겠지만 몇 번 반복 학습하시다 보면 금방 이해가 돼요. 뭐 이런 그림, 아까 나왔던 순환의 그림, 그 다음에 심장에서는 요거 제일 중요했던 거 이거죠? 방실 그 심방이 뭐고 심실이 뭔지. 그래서 이렇게 정리를 해서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잘 넣어두시면 시험 기간에도 별도로 공부를 안 하시더라도 충분히 여기는 담아줄 수 있어요. 어려운 내용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과제 나가는 거 집에서 꼭 숙제를 좀 하시고요. 이 강의를 한번 꼭 잘 보시고 잘 이해가 안 되면 나중에 학원에 오셔서 질문을 또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대단히 고생 많으셨어요.